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요즘은요, 많은 분들이 임신했을 때부터 우리 아이를 위한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을 준비를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아이의 보험을 준비 못해서 걱정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새로 가입하는 우리 아이의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미 준비해둔 어린이 보험, 이대로 괜찮을지 잠시 후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특히나 걱정이 많이 생기는 게 치매라고 하죠. 자, 초기 치매 때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잠시 후 테마플랜 ABC 시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치매 보험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보험까지 잠시 후 만나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살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자, 02-39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에 011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저희와 채팅으로도 소통 가능하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바로 저희와 채팅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요즘은 어린이 보험이 30세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고 하죠. 시청자분들은 우리 아이의 보험 잘 가입해 두셨을까요?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희 전문가님과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플랜A의 이은희입니다. 예, 오늘 강의 내용은요, 2010년도 전후로 해서 가입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좀 하셔야 되는 부분요. 제목에서도 좀 보시죠. 내 아이의 보험이 20세 만기로 되어 있는지, 30세 만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손 의료비가 그 안에 들어 있는지,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요.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30세 미만의 자녀를 만약에 두고 계시다 하면은 태아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든 아니면 이후에 출생 이후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든 간에요.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아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그 안에 실손 의료보험이 특약으로 함께 들어있을 수 있고요. 그냥 실손 의료비만 가입되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보험료를 2, 3만 원 정도 내고 계시다. 그렇다면 그 안에 보장성 보험이 함께 들어있는, 그리고 특약으로 실손이 함께 들어있는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그냥 우리 아이는 30살까지는 보장받아, 20살까지는 보장받아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꼭 중요한 팩트니까 기억해 두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 요즘 어떤가요? 건강한가요?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하죠. 그런데 요즘에 미디어,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앉아있는 생활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코로나로 여파로 인해서 운동장을 뛰어다닌다든지 아니면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 기간들도 굉장히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요. 우리 소중한 우리 아이들 혹시 척추 쪽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앉아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거북목, 척추 측만증 이런 거 좀 들어보셨나요? 어린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많이 발병이 되는 그런 질환이기도 한데요. 보시면 2015년도부터 2019년도 보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척추 질환에 대해서 병원에
내원을 해서 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른들만 걸리는 질병이 아니라 척추 질환은 오히려 20대 미만 아이들, 아동, 청소년들한테 더 발병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질환이 많이 걸리고 내가 치료력이 굉장히 많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쉽게 할 수 있나요? 예, 수술을 쉽게 하지 않죠. 성장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이 될 때까지는 그냥 운동치료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 도수치료라든지 이런 운동요법으로 많이 치료들을 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실손 의료비로 청구하는 이력도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실예로 들어서 제가 척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질병이 아닌 상해 쪽도 내가 어떤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이랬을 때 부러지는 골절 사고를 많이 당했다든지 어쨌든 보험사에다 청구 이력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리고 중대 질병이 안 생길까요, 아이들은? 예, 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가입을 왜 할까요? 예, 만약이라는 질문 때문인데요. 어른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놓는다? 아니죠. 아이들 태아 때부터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이 만약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예, 이 만약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요. 20대부터 10대부터 이 갑상선 암 좀 보세요. 아니 10대가 갑상선 암이 걸릴 확률이 적기는 하지만 뭐 40대, 50대, 60대보다는 훨씬 적기는 하지만 발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갑상선 암이 발병이 된다. 20대 아이들이 뇌졸중에 걸린다. 예전 같았으면은 그런 말들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랬을 텐데 요즘에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젊은 뇌졸중 이런 말 좀 들어보셨죠? 거기다가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증암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큰 질병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암은 암이죠. 그리고 또 전이 될 수 있고 재발될 수 있고 이런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미세한 질병이라도 우리 아이가 이런 질병에 만약에 진단을 받거나 발병이 됐을 경우에는 짧은 보험 기간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가 태아 때 드러났던 보험, 유아 때 드러났던 보험들이 지켜줄 수 있을까 그거를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실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 분한테 시청자분한테 문의를 드렸어요. 근데 29살 분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30세 미만이니까 가입이 가능하셨죠. 그런데 병력을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쭤봤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상선 항진증 약을 드시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럼 그 약을 드셨어요? 그랬더니 18살 때부터 갑상선 항진증 약을 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요. 암은 아닙니다. 어떤 갑상선의 어떤 수치가 좀 떨어져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데요. 고혈압처럼 이렇게 그냥 약만 드시면서 이렇게 가는 병이에요. 그런데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어떤 치료를 하기보다는 어떤 더 이상 큰 질병으로 발병되지 않게끔 제한을 시켜주는 정도의 약을 드시고 있는 건데요. 어린이 보험으로 안타깝게도 가입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야 될까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깝게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30대 미만에도요.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요. 상해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쳐서 또 뭐 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병원을 자주 또 자주 통원력을 또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만성 질환이 생기는 경우, 또 큰 질병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보험의 만기가 도대체 몇 살까지 되어 있는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을 우리 아이들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긴 기간 동안에 충분한 보장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만기가 끝나도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다른 보험으로 또 가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아 때 가입되어 있던 보험 다 몇 살까지일까 잘 기억 안 나시죠? 1년 전, 2년 전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15살, 15년 전 일이 기억이 잘 날까? 증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그때 생각하셨을 때 혹시라도 이때 성인이 15세가 지나면 그때 이제 성인 보험으로 한 번쯤 리모델링을 해주면 됩니다라는 소리를 한 번쯤 들은 게 기억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100세 만기로 그리고 긴 보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0세 만기, 30세 만기 보험이라면요. 그 특약 속에요. 실손 의료비가 함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20세 만기, 3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안에 기저질환이나 이런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실손 보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나머지 보험은 없어지고 그러면 실손 보험은 계속 갱신돼서 내가 100세까지 우리 아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갱신이 되지 않고 함께 종료가 됩니다. 예. 가지고 있는 보험이 20세 만기다, 30세 만기다. 그렇다면 그 안에 갖고 있는 실손 의료비도 함께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그 안에 만약에 기저질환이 없고 아주 건강하게 잘 커준다면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작은 질병이라도 어떤 발병들이 일어나서 더 이상 표준체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이렇게 가입이 될 수 없는 유병자로 만약에 가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보험 기간 안에요. 어떤 기저질환이 아니라 과다 청구력, 예, 과다 청구력. 실례로 들자면요. 비염 때문에 1년 동안 50회 정도를 통원을 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이제 아이가 50회 정도 통원을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비염 코 쪽으로는요. 담보를 해주지 않겠다. 그쪽은 지켜주지 않을 거야. 라는 부담보 설정이 또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비염인 애들도 굉장히 많고요. 알러지 있는 애들도 많고 아토피 있는 애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원이나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통원 치료를 어느 정도 다닌 것 뿐인데 내가 우리 아이의 보험을 100세 만기 긴 것으로 그리고 좀 보장이 좀 넓은 것으로 리모델링을 좀 해주려고 보니까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건 안 잡아줄 거야. 실손 안 돼. 이런 식으로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기저질환이 생긴다면 그럼 그 안에 있는 보장 어떻습니까? 실손 의료비 가입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보험의 첫 번째는요. 실손 의료비예요. 내가 낸 돈, 내가 지불한 병원비를 어느 정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이 실손 의료비가 처음에 가입해야 되는 보험의 첫 번째 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암보험이라든지 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 그리고 수술비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가입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 의료 실비 같은 경우에 태아보험 안에 특약으로 들어가져 있고 보장성 보험 안에 특약으로 들어가져 있고 현재 지금 실손은요. 단독 실손으로 따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장성 보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단독 실손이 100세 만기로 쭉 따로 갱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예전에 10년 전에 전후로 해서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라면 우리 아이가 10살이 넘었다면 그 보험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좋은지를 한번 볼까요? 100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 0세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요. 100세까지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100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 거죠. 예, 100세까지 보험을 받을 수 있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보장 범위 또한 굉장히 넓습니다. 예,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지만 일반 성인보험 대비해서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보장 금액
그 보장 금액도요. 성인이 뭐 1,000만 원 가입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4천만 원 이렇게 가입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장 금액을 좀 크게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넓은 납입 면제. 이 기능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어린이 보험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납입 면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납입하는 기간 안에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납입 면제에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납입을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고 보험료를 내지 않고 100세 동안 그냥 보장만 받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뒤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6번인데요. 자, 올해 7월부터 바뀌는 실손 의료비입니다. 제가 앞장에서 제목으로 20세 만기로 되어 있지 않은가요? 30세 만기로 혹시 되어 있지 않은가요? 우리 아이 보장보험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실손 의료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7월 달에 올해 7월 달에는요. 뭐 방송에서도 많이 또 뉴스에서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한데요. 실손 의료비가 전 보험사 개정이 됩니다. 이제 금감원 지침에 의해서 전 보험사 개정이 되는데 예전에 기억나시죠? 지금 갖고 계신 실손 의료비 100%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90% 갖고 계신데 거기서 급여라든지 비급여 구분 없이 90% 받을 수 있는 실손 의료비 갖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현재 실손 의료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100% 받는 실손 의료비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실손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없죠. 이미 옛날에 예전 그냥 보험인 것 뿐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보험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실손, 이 실손 의료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실손 의료비는요. 손해율을 굉장히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는 어떤 부담금은 좀 높이고 손해율은 보험사의 손해율은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오래 길게 가져갈 수 있게끔 어떤 조정을 해놓은 보험인데요. 보험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떤 보장 범위나 폭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넓어졌지만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점점 나빠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번에는 30%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30% 보장해주는 금액이 70%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험은 10,000원의 진료비를 냈다 그러면 90% 9,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다라고 한다면요. 7월 달에 개정되는 보험인 경우에는요. 10,000원을 지불을 하면 7,000원만 되돌려받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할증률도 굉장히 다르게 바뀌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많이 타가는 사람, 적게 타가는 사람을 평균치를 내서 함께 오르고 내렸습니다. 같은 나이대에. 하지만 7월 달에 바뀌는 의료 실비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보험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 어떤가요? 매년 가입을 하는데 내가 사고력이 많거나 인사사고를 냈거나 내가 큰 사고를 내서 많은 보험금을 회사에서 타인에게 주게 되는 경우, 큰 사고를 낸 경우, 이런 경우 할증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막 원래는 50만 원 냈던 보험료가 갑자기 80만 원, 1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연속해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할증이 더 올라가서 처음에 50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사고를 안 내고 제가 무사고 10년 이러면 어떻습니까? 뭐 100만 원이었던 가 조금씩 운전 경력에 따라서 내려가면서 사고율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10년을 무사고로 했더니 50만 원 이렇게 쭉 내려가는 자동차 보험이 있잖아요. 그렇게 실손 의료보험도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구 이력이 많고 내가 큰 질병에 많이 걸리면 할증이 붙어서 내가 나 혼자 많이 내고 좀 더 많이 내고 근데 내가 만약에 청구력이 전혀 없고 병원을 자주 안 가는 사람이라면 할인을 많이 받아서 보험료를 좀 더 적게 내는 그런 보험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험은 어떤가요? 우리가 만약을 위해서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아플까 봐.
큰돈 들어갈까 봐 걱정이 돼서 미리 가입을 해 놓는 건데 만약에 그런 할증 보험료로 그런 실손으로밖에 가입을 할 수 없다면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7월 달에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보험을 왜 빨리 지금 실손의료비 20년 만기 30년 돼 있는 거 30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보험을 리모델링 해준다 그러면 어떤 실손으로 바꾸셔야 되죠? 70% 실손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후에 만약에 5년 후, 10년 후에 다시 또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당시 적용되는 실손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장보험료 예시를요, 제가 조금 최대치로 좀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0세에서 뭐 5살 요때 만약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 세대에는 우리가 몇 세 시대를 살게 될까요? 120살 정도 되는 세대, 120세 세대, 130세 세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세가 너무 짧다. 왜냐하면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가입했던 보험들 60세 만기, 80세 만기 많잖아요. 그럼 그 보험이 좀 더 길었더라면 이런 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 금액도, 보장 금액도 좀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좀 크게 넣어봤는데요. 자, 암 진단금은 일단 1억으로. 왜냐하면은 너무나 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치료 되는 부분들도 훨씬 더 좋고 치료 방법도 늘었기 때문에 사망 순위는 좀 더 사망하는 그런 빈도수는 내려가지만 발병률은 굉장히 환경이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늘고 있다.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사암에는 2천만 원 넣었어요. 유사암에는 2천만 원 넣었는데 회사별로 최대 4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항혈성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번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성인보험 같은 경우에 볼까요? 암 진단금 1억,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금 1천만 원, 그리고 매해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최대 2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세요. 30세 미만이시라면 매회 받는 수술비 5천만 원까지. 30세가 넘어간다면 2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고 유사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으니 유사암도 최대 4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30세가 넘어가면 최대 한 회사당 1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7, 80년을 받는 보장입니다. 7, 80년을 받는 보장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치로 넣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5세에는 한 7만 1천 원 정도, 30세가 되면 암 1억 원에 그리고 2대 혈관 질환도 10만 원대 정도면 8천만 원 정도를 보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원대 정도면 우리 아이가 100살 동안 7, 80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납입 면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납입 면제 기능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15세다 이러면 30년 납입이라고 한다 그러면 45세까지죠. 45세까지 그러면 40세, 30대에서 40대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은 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100세까지 만약에 혈관 질환으로 그냥 약만 타 드셔도 100세까지 납입 면제 되면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암에 걸리셔야 납입 면제, 뇌졸중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이 되어야 하고 병원에 응급차로 막 가셔야지 납입 면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보장 금액은 훨씬 더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당연히 나이가 있으시니까 더 높겠죠. 아까 전에 실손의료비 말씀드렸죠.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단독 실손 상품이기 때문에 15세 같은 경우에는 4,900원. 20세 7,000원대, 30세 만원대. 이래서 실손의료비는요, 지금도 굉장히 착한 실손, 말처럼 착한 가격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은 계속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단독으로 빼놓으시고 종합보험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지금 20세 만기, 30세 만기로 가지고 계신 좀 불안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0세 미만이라면
어린이 보험으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아주 강추해 드리고요. 우리 아이 보험 제일 중요하죠. 몇 세까지 만기인지, 태아보험 도대체 몇 세까지 만기인지, 혹시 30살, 20살까지만 만기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 실비가 연장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실손 의료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장 한도는 크게, 보장 기간은 길게, 그리고 보험료는 아주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만 30세 이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린이 보험이 최고로 좋다.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10년 이전에 우리 아이의 보험을 미리 가입시켜 주신 분들은요. 증권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20세 만기 혹은 30세 만기로 그때 아예 보장이 사라지는 보험을 들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 아이가 20세, 30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려고 하면은 보장이 줄어든다거나 혹은 그 사이에 또 생겨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어린이 보험 안에 실비를 미리 가입시켜 주신 분들은 실비 역시 그때 없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 7월에 이 실비가 개정된다고 하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보험료가 저렴해지는데 실제로는 보장이 불리해지거나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병원에 갔을 때 돈이 많이 들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빠르게 서둘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의 핵심이 우리 아이 어린이 보험을 어떻게 좀 리모델링 해줄까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보험이 있으신 분이 지금 문자를 실시간으로 주셨습니다. 자, 3799님께서 아이가 만성질환이나 중대질병만 없다면 이 보장성 보험이나 실손보험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네. 앞에서 이제 중간중간 좀 띄엄띄엄 보신 것 같은데요. 강의 내용을.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건강하다면 건강체로, 건강한 보험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시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7월에 실손 의료비가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의 보험 증권이 만기가 100세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실손 의료비가 100세까지 갈 수 있는 실손인지, 아니면 30세 만기에 만약에 끝나는 실손, 20세 만기에 만약에 끝나는 실손이라면 7월이 되기 전에 빨리 리모델링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우리 아이의 보험을 가입해놨다고 미뤄두지 마시고요. 지금 다가오는 7월, 또 시간이 빨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실비를 7월 전에 가입시켜주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하니까 얼른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가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4343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올해 7월에 새로운 실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실손만 가입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신데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번 7월이 이제 지나면 7월이 되게 되면요. 지금 나와 있는 착한 실손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할 수가 없고요. 새로 나오는 실손으로만 가입이 가능하세요. 새로 나오는 실손은 30% 자기 부담금이 있는 실손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7월이 지나고 나서 실비를 내가 가입하거나 우리 아이가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병원에 갔을 때 무려 30%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병원 갔을 때 내 돈 나갈 일을 줄이시려면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은희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여러분들 내 상황과 그리고 내 나이에 가장 유리한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만 30세까지는 무조건 가장 유리하다는 어린이 보험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자, 어린이 보험을 새로 좀 가입시켜 주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옛날에 우리 아이의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대로 들고 가도 괜찮을지,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나는 나이가 좀 30세가 넘었거나 혹은 병력이 있거나 좀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가 맞춤 플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나 문자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슬기로운 경증 치매 보장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안수연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슬기로운 경증 치매 보장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 경증 치매면은요. 그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음. 예, 치매는 이제 뭐 세 가지로 분류를 보통 하는데요. 네. 초기를 이제 경증 치매, 중간을 뭐 중등도 치매, 마지막을 이제 중증 치매라고 하죠. 아, 치매 저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이 치매에 걸렸다라는 상상을 해도 괴로웠는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외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께서도 깜빡깜빡할 때마다 이걸 그냥 넘기지를 못하시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치매가 유전은 아닌데 네. 사실 치매라는 거는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뭐 TV 드라마에 나오는 저도요. 예, 그렇게만 생각이 되는데 네. 막상 내 가족이 이제 치매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몇 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보험료 말고 하나 더 내잖아요. 노인 요양보험 이런 제도가 생겨서 맞아요. 예. 저는 맨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더 내야 되나 했는데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아는 거죠.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예. 수치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너무 그렇죠. 많으니까 이제 국가에서 또 준비를 한 거네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이제 네. 이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하루에 지금 발생하는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하루에요? 네. 좀 막연한데 많다고는 들었는데 얼마나 돼요? 하루에 치매 환자가 120명이 생기고 있어요. 하루에 전국에 매일매일 120명. 그렇죠. 근데 오. 120명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12분에 한 명씩 생기는 거예요. 12분에 한 명이요? 저희 한 명, 방송하는 한 명. 동안 계속 치매 환자 생기고 또 있는 몇 거죠. 분 지금 생기시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22명이 실종을 하고 있고요. 24명이 하루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섭기도 하고 네네.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우리 얘기는 아니겠지. 그렇죠. 외면하고 싶거든요. TV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산책을 하면서 막 이렇게 큰 길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네. 하다가 산책이니까 천천히 걷잖아요. 그래서 간판을 한번 쳐다봤는데 아니 한 50m에 하나씩 보니까 간판에 방문 목욕, 방문 요양, 환영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예. 우리가 새로운 건물 같은 걸 지면은 저기는 뭐가 들어올까? 맛있는 거 음식 좀 맞아요.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한 5층 이상 되는 거는 대부분이 요양원이 많더라고요. 노인 요양시설 저도 그 네. 건물을 이제 높이 안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쵸, 길가를 그쵸. 가면은요. 네네. 근데 최근에 저도 동네에서 건물을 봤는데 네. 이런 요양시설을 몇 군데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정말 예. 거기를 그러니까 그런 곳을 사용하는 데가 있을까? 사실 간판 보면은 그런가 보다. 근데 저기서는 방문 목욕 와서 목욕 시켜주나? 뭐 그러게요. 이런 거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동창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5명이요. 부모님들이 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하루는요 주제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거기 용인에는 어떤 요양원이 좋더라. 뭐 서울에는 어떤 요양원이 좋더라. 그리고 어떤 요양병원은 거긴 간병인이 영 아니다. 간병인을 잘 선택하려면 어떤 병원 가라. 하루 종일 정말 종일을 그 요양원에 대한 요양병원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끝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요양병원 이런 거 사실 정말 와닿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친구 부모가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 확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참 부모님들이 발병할 시기였거든요. 네. 그 5명 중에 1명은요, 원래는 아버님이 이제 어머님 치매를 이렇게 돌봤어요. 근데 이제 치매가 아무래도 이제 긴 싸움이잖아요.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이 아버님이 우울증 맞아가지고요. 결국엔 아버님도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이 우울증에 걸려서 네. 치매로 이어진다. 저도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또 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하루는 아버님, 하루는 어머님, 아, 주말이면 요양원 다니기 좀 바쁘더라고요. 우울하기는 한데 네. 이게 나이를 먹으면은 치매가 생기기 쉬운 질병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저희도 다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그냥 나이가 많아지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커지는 대부분이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생기는 게 치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 친구분 저희 친구의 부모님 어떤 치매였을 것 같으세요? 어떤 치매? 치매 글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매는 뭐 사실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치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확률이 70%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 부모님이 걸린 치매는요 혈관성 치매였어요. 혈관이요? 네. 혈관은 뭐 질환 그쵸.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 혈관성 치매가 무려 퍼센트가 100%에서 30%가 혈관성 치매인데요. 이분은 고혈압 약만 드셨대요. 다른 병력은 전혀 없으셨고요. 약 꾸준히 관리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런 티가 났지 않았는데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은 거죠. 아, 항상 이 무서운 질병은 그렇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참 외면하고 싶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우리가 치매하면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네. 그 발병이 될 텐데 그 혈관 치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할까요? 혈관성이요? 네네. 혈관이면은 저희 보통 뇌나 심장 쪽 혈관은 그렇죠.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정확한 원인도 없고, 예. 하지만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요, 네. 우리가 조심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는 치매일 수가 오, 있는데, 예. 치매의 30%가 그러니까 진행 속도가 빠른 혈관성 치매입니다. 하지만 이 혈관성 치매를 대비하려면 뭐 자막에 나가죠. 예. 고혈압이나 고지혈, 또 당뇨,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혈관성 치매를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시청자분들 그럼 좀 뜨끔하실 것 같은 게 네. 당뇨나 고혈압 네. 약 드시는 분들 진짜 흔하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30대부터 약 드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만병의 근원은 비만이다. 아, 네. 비만까지 관련이 있어요? 네. 아니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요. 네. 이 복부 비만이요. 치매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모두 숨겨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 비만에는. 근데 왜 상관이 있냐면요. 복부 그 비만인 분들은 내장 지방이 많잖아요. 이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인슐린을 만드는 거를 저하시켜 가지고요. 뇌로 공급하는 이런 그 혈관의 문제를 생기기 때문에 특히나 그 치매 있으신 분들은요 보면은요 뇌에 이제 이런 벽이 얇다고 해요. 정상인에 비해서. 네. 그만큼 복부 비만이 있다면 이 비만을 정말 내가 계속 유지한다면 내가 치매로 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다이어트만이 예. 모든 질병에서 이제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위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근거가 없는 위험 요인이 있고요. 근거가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치매하면 내 부모님이 치매면 나도 유전 인자가 치매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유전으로 인해서 치매가 걸리시는 분들은 퍼센트가 한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잇몸 질환. 최근에 저는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잇몸에 염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야, 너 그 잇몸에 있는 염증이 뇌로 타고 가서 치매 걸려. 빨리 치료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저도 얘기는. 들어봤어요, 이거는. 네, 하지만 이거는 근거 없는 거고요. 사실 비만 같은 경우는 만병의 근원이 있지만 오히려 노년에 있는 비만은 또 노년에 있는 고혈압은 그래도 치매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또 다행이네요. 사실 어르신분들이 약간 비만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살이 찌는 거지 몸이 아프시거나 막 힘드신 분들이 살이 찔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알루미늄 호일이 치매를 유발한다. 예. 그 독소를 쌓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오히려 정말 아닐 것 같은 것이 이제 근거 있는 위험 요인인데 오른편은 진짜 근거가 있게 치매 걸릴 수 있다. 그렇죠. 우울증, 불면증. 사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살면 안 되고요. 더 여러 명이서
가족들과 부딪히며 살아야지만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벗어날 수가 있고요. 머리 손상. 사실 나이 들면 넘어지는 확률이 더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머리 손상이나 최근 저의 지인분 같은 경우는요.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골절 때문에 입원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이분은 원래 고혈압이 좀 있었던 분이세요. 갑자기 혈관성 치매로 발전을 하면서 한 6개월 안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런 머리 손상 나이 들수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술과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죠. 예, 그리고 냉소적 성격. 밝은 사람은 병이 올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성격이라면 예. 치매라는 건 사실 외로운 질병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령이고 여성일 분들, 특히 뭐 10%, 그러니까 100%로 보면 한 70%가 여성 치매 환자예요. 그리고 30%가 남자인데 그만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살면서 남자분들보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예. 그렇죠. 저도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네. 많이 받고 그렇죠. 걱정이 있는데 이제 밖에서는 밝게 이제 표현하는 거지 사실은 속으로 조금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남자분들은 뭐 술도 예. 하고 담배도 하고 좀 스트레스 발산할 게 있지만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참잖아요. 예. 물론 뭐 아니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여하튼 간에 이러나 네. 저러나 술, 담배를 해도 어차피 치매에 위험하고 네. 그리고 소심한 분들도 네. 나도 이런 것도 치매를 걸리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는 막연하지만 준비해야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동안 왜 못했을까요? 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안 그래도 치매가 우리가 외면하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치매 보험을 막상 알아봐도 심각할 때 받으니까 에이 맞습니다. 그냥 정답입니다.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치매 보험의 필요성은 다들 알고 있는데요. 네. 보험급 지급 사유를 보면은요. 95%가 중증 치매 때 돈을 받았습니다. 중증 치매면 엄청 심각한 거죠. 그렇죠. 갑자기 치매라는 게 휙 하고 중증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경증 기간이 무려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길고요. 중증에 이제 있는 기간은 한 뭐 2년, 3년 짧습니다. 그러면 내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발전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받는 게 1%, 뭐 3.9%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내가 정말 보장을 받으려고 보험을 준비하는데 중증 상태에 이뤄서만 보장을 받는다면 그리고 경증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백만 원 받는다고 해서 이 돈이 없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몇 년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 아마 몇 달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마 플랜에서는요. 오, 예. 경증부터 내가 매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예. A사 같은 경우는 40세부터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75세까지 가능하시고요. 90세 만기예요. 예, 90세 만기고 B사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30세부터 75세까지 준비할 수가 있고요. B사 같은 경우는 95세 만기라서 좀 장기간 치매 보장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B사가 좋으실 것 같은데 치매보험은 아시다시피 보장받는 기간이요. 가입 후 1년 후예요. 예, 그래서 1년 후부터 이제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는 동일하고요. A사 조건은요. 혹시나 중증으로 치매 진단을 받았다 하면 주계약하고 특약 모든 특약이 다 돈을 안 내도 되는 게 A사의 장점입니다. 그러면은 보장만 받고 네. 보험료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 게 A사의 장점이고 B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치매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야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보장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A사 같은 경우는요. 만약 치매에 이제 진단을 받았다. 의사가 당신은 치매입니다. 이런 진단을 내린다면 집에서나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 세 군데 어느 곳에서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는 하루 10,000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이겠죠. 일단 30만 원은 매달 받겠네요. 네, 30만 원은 일단 보장되는 거고요. 네. 만약 중증의 진단을 받는다. 그러면 하루에 3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90만 원. 90만 원이에요. 오. 이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A사의 장점이고요. 이게 치매가 네. 치료가 거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해서 진행만 될 텐데 네. 한 번 받으면 계속 받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요, 365일 동안 보장, 1년 보장 받고요. 6개월 동안 휴식 시간 갔다가 다시 또 365일 받는 건데 다시 들어갈 수 있고. 사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간병인을 쓰거나 어떠한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A플랜은요,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간병인이 필요하다 하면 전화만 하시면 간병인이 와서 나와 함께 365일을 같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집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 목욕 이런 걸 받으신다,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신다 하면 그 영수증을 첨부하시면은요, 한 달에 30만 원을 매월 받을 수가 있는 게 A플랜의 장점이고, 또 보험료 보세요. 이 보험료 같은 25,000. 경우는요, 50세 여성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 남성보다는 여성 확률이 예. 높죠. 근데 50세인데 25,875원이에요. 저는 치매보험이 좀 비싼 줄 알았는데 2만 원대도 기존의 있네요. 치매보험에 고정관념을 깬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비사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지금 많이 진화가 된 치매보험인데, 경증이면 500, 중등도일 때도 500, 뭐 빼고 마이너스 이런 거 없습니다. 각각 보장받는 거고, 중증 치매면 1,500. 그래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중증 간병 생활 자금을 매월 100만 원씩 종신토록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55,110원입니다. 아주 비싸진 않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좀 장단점 좀 비교해 주시죠. 네, 장단점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A사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집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장소의 구분 없이요, 매월 30만 원씩 보장받는 거고요. 간병인 또한 내가 전화만 하면 365일을 나와 함께 같이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어떤 병원을 알아봐야 되나 여러 가지 또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알아서 상담을 해주고 케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요, 사실 간병인 같은 경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약간 갱신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중증 진단을 받으신다면 이 간병인 또한 돈을 안 내고 종신토록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집에서 이제 방문 목욕 같은 거를 80세까지만 보장받는 게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B사의 장점은요, 경도, 중등도, 중증 각각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증 진단 시에는 매월 100만 원을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 이게 B사의 장점입니다. 단점은요, 경도가 중증 진단을 받아야지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종적인 원픽 좀 마지막으로 골라주시고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A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보험은 보장이 좋아야 되고요, 저렴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경증부터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경증부터 보장받는 보험을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A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있는 매달 받는 치매 보험이었고요. 자, 유일하게 초기 치매 때부터 여러분들이 생활 자금으로 최소 30만 원에서 90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50대 기준 2만 원대 우리 부모님의 치매 보험 생각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이번 달 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안수현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